glad to be back. I'm glad to have a fast turnaround. The beautiful state of Florida. I'm looking to put on a show for the fans. He's tough. That's why he's here. You know, he's in this position for a reason. He's really well-rounded. This is going to be a tough test for him. 화끈한 파이팅을 하는 두 선수이고 페이스가 높은 경량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미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최근 UFC에는 조지아에서 온 파이터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티빌리스에서 교류를 해본 기억으로 조지아 남자들은 굉장히 마초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은 러시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위치한 만큼 역사적으로 봐도 굵직한 정복 전쟁들로 나라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가 생존과 투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끈한 경기력으로 팬들 입장에선 환영받는 선수들일 수밖에 없죠. 이번 대결의 구도는 쉽게 말하자면 패더급의 베테랑 그리고 무패 신인의 대결입니다. 팀 알파메일 소속의 조시 에멧은 5연승으로 주가를 올리다 올해 초 야이르 로드리게스에게 패배하며 타이틀 도전권을 잃었는데 나이도 있고 끝판왕 할로웨이가 지키고 있는 지금 좋은 기량을 유지했던 파이터로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라이트 패더급은 신성들이 전멸한 느낌이라 회사 측에서는 토프리아가 화끈하게 에멧을 잡아내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에멧은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죠. 스타일로 보았을 때 굳이 따지자면 탄력과 완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신체 능력은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훨씬 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패더급 버전의 마이클 챈들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점은 뒷손에 치중한 경기 운영으로 에멧의 거의 유일한 무기는 뒷손 오버핸드입니다. 경기 중 던지는 모든 타격이 뒷손 오버핸드를 맞추기 위함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뒷손을 먼저 크게 던지고 쉬프팅, 뒤로 빠지는 상대를 추격하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리딩을 하여 가드로 받아줘도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담담하게 받아주며 전진하는 스타일을 고수한 쉐인 보고스는 에멧의 파워를 얕잡아보다 호되게 당하기도 했죠. 또 포켓에서 제레미 스티븐스, 야이르 로드리게스도 라이트를 허용하며 위기가 있었을 만큼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파이터입니다. 심하게 와인드업하는 오버핸드를 경기 내내 던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5라운드 내내 페이스 조절이 매우 좋아 컨디셔닝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모르고 봐도 에멧의 라이트는 진짜 힘껏 휘두르며 들어가죠. 덕분에 애매한 상대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옵션이 아주 한정적이지만 파워를 믿고 압박이 가능한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움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멧은 보기와 달리 근거리에서 지저분한 익스체인지를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핸드 스피드가 빠르고 맷집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걸어버릴 땐 걸어버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낮은 KO 승률에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터전에 컨비네이션을 집어넣은 후 에멧의 발의 위치를 보면 캔버스에 고정이 되어 있죠. 조시 에멧이 즐기는 경기의 양상은 원거리에서 쉬프팅으로 상대를 밀어주고 다시 거리에 들어오려는 상대에게 뒷손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케이터가 거리에 들어오지 않자 라이트가 그냥 빗나가고 말죠. 또 컨비네이션을 주고 상체가 붙으면 밀어주며 거리를 확보하는 시퀀스가 자주 나오는데 확실히 자신이 좋아하는 타격 거리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무식하게 추격하는 것 같아도 상대가 아예 뒤로 빠지는 상태에서 펀치를 쏟으며 쫓아가기 때문에 나름의 강단과 조심성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거리에서는 라이트로 바디를 노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지만 안면을 열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에멧의 타격 적중률은 생각보다 낮죠. 게다가 클린치가 좋은 선수 역시 아니다 보니 차라리 오버핸드가 닿을 거리에서 무리한 펀치 교환보단 아예 붙어주는 편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에멧처럼 쉬프팅이 무기인 선수를 상대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챈들러를 상대하는 올리베이라는 프론트킥을 적극 사용해 주었고 앞발을 노려 챈들러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야이르와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다채로운 킥을 뿌려주며 에멧을 괴롭혔고 근거리에서는 엘보와 니를 준 후 다시 빠져버리자 에멧이 전혀 거리를 잡지 못했죠. 일리아 토프리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화끈한 파이팅을 하는 선수인데 작년 무패의 신성 브라이스 미셸을 깔끔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에멧만 넘는다면 4위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파이터라고 보고 최근 좀비와 할로웨이의 경기가 성사된 만큼 아놀드 앨런이나 복귀하는 오르테가와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라이트 오버핸드가 가장 큰 장기인 에멧과 토프리아는 비슷한 듯 다르죠.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았을 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타격의 정교함은 토프리아가, 야만스러운 폭발력은 에멧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프리아는 중심이 굉장히 낮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스탠스가 벌어진 만큼 뒷손의 파워와 정교함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레그킥과 싱글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중심이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킥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면이 꽤나 많이 연출됐던 선수입니다. 게다가 뒷손을 항상 타이트하게 장전한 채로 경기 운영을 하는 만큼 가드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에멧을 포함한 뒷손 오버핸드에 의존하는 많은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이죠.
게다가 에멧이 킥으로 경기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레그킥 외에는 킥을 자주 내는 선수가 아닐 뿐더러 킥 타이밍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에멧의 입장에선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에 토프리아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뒷손 오버핸드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하는 선수들은 보통 잽이나 스트레이트와 같이 직선 공격, 즉 깔끔한 스킬셋을 가진 선수들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인스텝을 하며 내는 잽이 아니라면 둘 모두 앞손 활용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에멧과 비슷하게 먼저 뒷손으로 압박을 해주고 들어와주는 상대에게 뒷손으로 받아주는 운영을 즐기긴 하지만 원거리에서 단발성 공격이 잦고 발을 붙이고 받아주는 만큼 시프팅을 하면 먼 거리를 죽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멧보다 더 간결하고 깔끔한 오버핸드를 자랑하기 때문에 서로 뒷손을 걸어버린다면 더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합니다. 토프리아의 눈에 띄었던 셋업은 먼저 오버핸드 라이트로 상대의 더킹을 유도, 그리고 뒷손 어퍼로 따라붙는 거죠. 브라이스 미셸과의 경기에서 1라운드 내내 성실하게 오버핸드로 셋업을 해주었고 뒷손 어퍼, 그리고 컨비네이션, 그라운드에선 암 트라이앵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데이먼 잭슨전에서는 바디, 오버핸드, 어퍼 세 가지의 무기로 경기를 잡아냈고 자이 허벌전에서는 헤드킥에 제대로 맞으며 위기가 있었으나 침착하게 붙어주며 살아남았습니다. 원거리에서 툭툭 찔러 넣는 허벌의 타격에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 거리를 깨고 들어갔고 아주 타격감 있는 컨비네이션으로 쓰러뜨렸죠. 토프리아는 그레코로만 레슬링이 베이스이지만 레슬링 능력에는 아직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상위에서의 진득한 압박보다는 힘을 잔뜩 실은 파운딩이 우선이기 때문에 포지션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번 주와 비슷한 두 선수의 강점도 약점도 굉장히 겹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토프리아와 같은 경우 검증이 조금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무대가 시험대가 될 것 같고 또 그런 선수들은 귀신같이 잡아내는 에멧이기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